민우야, 너 기권 들어가, 안 들어가? 기는 안 들어가지? 자, 보겠습니다. 기권. 체크. 오케이. 자, 일단 기권이랑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성분을 말하고, 구분 기준은 고도 상승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합니다. 왜? 닌 이거 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냐? 안 들어가잖아. 닌 일단 물리 문제 좀 풀고, 물리는 좋지, 내가, 운동은. 운동 좀 풀고 있어 봐봐, 앞부분에. 속력 부분. 자, 고도 변화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권역을 나눕니다. 그지? 자, 주의할 거, 고도 숫자는 선생님이 숫자 꼭 낸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고도와 관련된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요거는 해야 되는 게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대신에 암기할 거는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대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대류가 있다면 기상현상은 있냐 없냐를 구별해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대류권은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수록 첫 번째 권 떨어진다 그랬지? 두 번째 권역은 상승한다 그랬고, 세 번째 권역은 다시 떨어지고, 네 번째 권역은 상승하는데, 난 약간 이렇게 그려준다고 일부러. 그치. 일교차가 크다. 자, 첫 번째는 왜 떨어지냐? 지표면의 지표면 복사가 온도 변화의 원인. 두 번째 권역은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 세 번째 권역은 지표랑 오존층 복사. 제일 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 여기에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다. 여기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중간권 계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면이라는 건 바로 밑에 층의 경계면을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 거다? 원래 우리가 있던 중간권 계면 위치를 기준으로 한 번에 꺾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고, 이 중에 대류가 있는 곳은 그치. 여기가 대류 있고 기상현상은 어디에만 있다? 네.
여기에 기상이 있고 여기는 기상이 없고 여기 기상 없는 게 왜 없는지가 서술형에 되게 자주 출제된다 그랬어요. 왜? 왜 없다라고까지 쓸 수 있겠냐 혹시? 봐봐. 여기가 대류가 없죠. 그럼 얘는 안정된 층이란 말이야. 응? 수증기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써도 사실은 중등 레벨에서 맞긴 해요. 대류가 없이 안정한 층이 되면 상하층의 상호작용을 그렇지 일어나지 못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열권에는 왜 이렇게 일교차가 커요? 예? 델타 T가 큰 이유. 질량이 작아서예요, 그냥 단순. 공기가 희박해지잖아,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얘는 질량과 비열이 둘 다 매우 작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아주 조금만 흡수하더라도 뭐가 된다? 델타 T 값이 엄청나게 커져 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권역들 이야기하고 각 권역에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씩만 그려준다면 대륙권에서 기상현상 생기고 여긴 오존층 있고 중간권에 별똥별 떨어지고 열권에 오로라 생기고 그 자기장 보호벽은 열권이 아니라 어디에? 외권에 있다. 자, 두 번째 온실 효과. 지표에서 복사되는 에너지, 주로 적외선 영역인데 이 지표에서 복사된 지표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 뒤에 다시 어디로? 다시 지표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온도를 뭐 하게 된다?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대기가 온실기체인데 이산화탄소나 물, 회온가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 3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온실기체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온실기체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못 살아요. 왜냐하면 봐봐. 온실효과가 아예 없는 천체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 바로 지구 옆에 있는 달이 있죠. 달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예요. 지구는 영상 25도고요. 20에서 25도고요. 평균이. 단지 온실기체로 40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온실효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실효과가 없다면 자,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주잖아, 지구에게. 그러면 얘가 봐봐. 지표면에 50, 대기에 20, 30이 반사가 돼요. 여기서 반사라는 건 대기 반사, 지표 반사 합쳐서. 그러면 온실효과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대기는 얼마를 내놓으면 된다? 20을 내놓으면 되고. 지표는 얼마를 내놓으면 된다? 50을 그냥 내놓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 숫자 자체는
요 부분은 똑같아. 응? 지표에서 올라온 에너지를 합쳐서 다시 지표로 백해줘. 그림이 보통 이렇게 도는가 이렇게 도는 상관없긴 해요. 여기서 돌아가는 게 거의 90에서 100 가까이가 돌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140에서 150이 될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 얼마가 나간다?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70이 나가게 돼. 근데 여기에 갇혀서 도는 게 얼마가 갇혀서 돌고 있다? 거의 90에서 100이 계속 갇혀서 돌고 있는 거야. 요 효과가 온실 효과다. 숫자 자체가 적혀 있진 않은데, 혹시나 학교에서 만약에 열지수라고 숫자를 주잖아요. 요것만 보면 돼. 모든 각 권역은 자기가 흡수한 값, 뱉는 값의 합이 얼마가 됐는데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특정 지역의 에너지가 계속 쌓이지 않게 되겠지. 계속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서 50이고 돌아오는 게 90에서 10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140에서 150이 되고. 그럼 여기 합치면 160이 될 거야. 맞지? 그 중에서 여기서 90에서 100을 빼지니까 여기서 70이 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한테 돈 빌리고 얘한테 돈 빌리고 얘한테 빌린 돈으로 니한테 갚고, 그래서 니한테 다시 돈을 더 빌린데 얘한테 좀 더 보태서 갚고, 얘한테 돈을 불려서 줬다는 거 가지고 더 많이 빌려서 니한테 다시 갚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돈이 없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계속 쌓여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효과는. 됐지? 그래가지고 이 온실효과로 지구는 어느 정도 따뜻한데, 문제는 뭐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의 상승 그래프가 어떻다? 매우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뭐다?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람이 온전하게 100% 일으킨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지구 환경이 지금 점점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뭐 시킬 수는 있다?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도덕책이니까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일단 요거 정리 필기.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가진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기화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그러고, 응결이란 차가운 물체의 표면에서 곧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이라 그럽니다. 음료수 컵 이런 거 차가운 거 얼음 표면에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물방울 생기는 건 물방울 생기는데, 요 바깥에 지금 물방울 생기는 거는 전부 다 응결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포화수증기량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사실 뭐랑 거의 같았냐면 여러분들 중2 때 배운 석출량 있죠. 용해도 석출량. 얘랑 엄청 비슷해요. 포화수증기량 곡선은 1kg가 기준이다. 그지? 공기 1kg에 1정량의 기체에 최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수증기의 양, 그람수를 포화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온전히 뭐에 따라 바뀐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선상이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이 위쪽 영역이 과포화 상태, 아래쪽이 불포화 상태겠죠. 속출량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 하나를 꼽자면 이거죠. 봐봐. 어떤 기체 P가 있잖아. 이 기체 P를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되는 그때의 온도를 뭐라 부른다? 이슬점이라고 해요. 보통 이 이슬점이 표현되는 거는 탐구 실험에서 스테인리스 컵 표면이 뿌옇게 되는 온도예요. 응? 그리고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과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우리가 용해도였으면 석출량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지. 요만큼의 크기가 응결량이 돼. 응? 그리고 그러면 요거 잘 봐봐. 기체의 온도를 바꿔도 이슬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대신에 뭐를 바꾸면? 수증기의 양을 바꾸면. 양을 증가시켜버리면 이슬점이 높아지고, 수증기의 양이 감소되면 이슬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뭐가? 아니지. 수증기의 실제 총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슬점은. 대신에 여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결정하고 이슬점은 수증기의 양을 가지고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기서 상대 습도란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기체가 가지는 곱하기 100. 이 말은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이 시점에서의 곱하기 100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지금 있다고 치자고, 기체가. 그러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A라고 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요만큼이 A인 거예요.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 B는 여기가 B죠. 그리고 이슬점 포화 수증기량을 C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요 값이 C가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C하고 B하고 어때요? 같은 거지.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 습도를 계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표의 데이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슬점을 어떻게 찾는데 스테인리스 컵 표면이 뿌옇게 변하는 온도가 몇 도냐로 표현이 되는 거야, 항상. 오케이? 왜? 뿌옇게 된 것 자체가 지금 뭐가 일어나다? 컵 표면에서 응결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본다면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의 점. 포화 상태는 습도가 무조건 100%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맑은 날. 기온, 습도, 이슬점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보는 건데, 몇 시랑 몇 시를 봐야 되냐면요. 6시, 14시를 보는 겁니다. 왜? 왜 여기 두 개를 봐야 되느냐? 기온 있죠, 기온. 하루 중에 제일 추울 때는 해 뜨기 직전이에요. 하루 중에 제일 더울 때는 낮 12시,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라 오히려 13에서 14시가 제일 더운 거예요. 그래서 6도에서 가장 낮고 12도에서 가장 높아지는 이 그래프가 기온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습도를 보면 봐봐, 요거 봐봐. 여기 그래프 하나 더 보자. 어떤 공기가 기온이 증가하잖아. 기온이 증가하면 원래 요 길이가 A였는데 여기가 뭐가 돼요? A-가 되지. 따지고 보면 B나 C 값은 변하지 않는데 분모만 커지잖아. 기온이 상승하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 분모가 커진다. 따라서 습도는 줄어드는 거지.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가 높아지죠. 심지어 이슬점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루 중에 안개나 이슬이 언제 맺혀 있죠? 네, 여기가 습도가 제일 높고 여기가 습도가 가장 낮은 포인트가 돼요. 요 선이 습도선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힌트가 있죠. 맑은 날이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겠죠. 그리고 수증기가 많을 거다, 적을 거다? 그래서 요 밑에서 지 혼자 비리비리하는 게 이슬점. 오케이? 요거 가지고만 구별할 수 있고, 요거 습도 계산할 수만. 응결량,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슬점이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마 너희들이 잘못 전달받은 거고, 선생님은 응결량 안 낼 거다라고 뜻한 거 같아. 응결량 계산 문제, 몇 g의 수증기가 응결하느냐. 그거 계산 안 낼 거다라고 한 거지. 이슬점 개념을 안 내고는 절대로 습도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봐봐. 현재의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잖아.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을 숨기고 말했잖아. 스테인리스 컵 표면이 뿌옇게 되는 온도, 이슬점이 몇 도다를 가르쳐주면 이슬점이 몇 도니까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이 몇 도인지 네가 표에서 찾아 읽으면 그 값이 현재 온도의 수증기량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세요라고 숨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어놨잖아. B랑 C랑 같다고. 이거는 모든 문제지, 모든 패턴에 기본적으로 요 패턴 스니크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빨리 이거 필부터 하자. 자,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 덩어리,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단이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압력이 줄어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요 세 개를 세트로 묶은 이유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그 과정에서 결국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을 통과하게 되면 응결 현상이 생기겠죠. 그지? 여기서 그럼 서술형은 뭘 물어보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원인을 물어보겠죠. 뭐가 있다? 첫 번째,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산 능선을 타고 공기가 솟아오를 때.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충돌하게 될 때. 네 번째로 저기압의 중심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이슬점을 통과해서 응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이 과정, 특히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저기압, 원래는 요 뒤에 가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온대 저기압 때문에 전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전선에 대한 개념은 뒤에 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저군형, 측운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 돼.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도망갈 때 따뜻한 공기가 뒤에서 따라와 버릴 때 이렇게 되면 이 두 공기는 바로 섞이는 게 아니라 층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타고 비스듬하게 상승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생겨.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구름을 우리는 층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층운은 뭐냐면 옆으로 길이가 길고 상승하는 힘이 약하죠. 맞지? 상승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요거 넓은 범위에 구름이 생기고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대신에 두 번째, 공기 상승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슬비가 넓게 옵니다. 빗방울이 안 커져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그 반대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영역으로 파고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으로 파고들려고 하겠지. 맞지? 그러면 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솟아오른다? 말려서 수직에 가깝게 말려 올라가요. 이럴 경우는 구름이 어떻게 생긴다? 요렇게 구름이 생긴다. 이거는 구름 모양이 어떻다? 상하가 길고 좌우가 좁죠. 이렇게 생기는 구름을 저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좁은 범위로 구름과 강수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얘는 상승력이 강하죠. 상승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소나기가 와요. 그러고 승운이 지나고 나면 날씨가 맑아지면서 따뜻해지고, 저군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추워지겠지. 이런 건 나중에 원래 온대저기압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온대저기압 가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수 과정까지 설명을 할게요. 냉대, 한대, 온대. 고위도에서 중위도까지. 우리는 요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냉대, 온대, 냉대, 한대, 온대 여기서는 섭씨 0도 라인하고 영하 40도 C 라인을 기준으로 구름 안을 이루는 물질이 바뀌는데 0도 C 밑에는 물방울만 존재해요. 40도 C 위로는 빙정이라는 얼음 결정만 존재해.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얼음 결정과 물방울이 같이 존재하는데 요게 중등에서 설명을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 뒤에 승화로 빙정에 붙어요. 물방울이 어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증발된 수증기가 얼음 결정의 승화로 바로 붙어버려.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눈의 크기가 상승기류를 이겨낼 만큼 크고 무거워지면 내떨어지는 거야. 그러고 안 녹으면 눈이고 녹으면 비가 되겠죠. 그럼 이 비는 방금 전까지 뭐였던 비다? 그럼 비가 차갑다 따뜻하다? 네, 찬비가 내려. 요게 이제 우리나라까지의 비. 그래서 여름에 맞든 겨울에 맞든 비 맞으면 춥죠. 물이 차갑다는 거지. 근데 동남아 쪽, 저기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막 사이판 이런 데 가서 비 맞으면 미지근하지. 왠지 옷 벗고 비누칠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물이 쏟아지잖아, 하늘에서. 그거를 우리는 열대, 아열대 지방, 즉 저위도 지역이죠. 얘네들은 뭐라 그러느냐면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구름에 섭씨 0도라니 저 위에 있어요. 0도 라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치, 구름 온도가 영상인 거야. 그리고 이 안에는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사실? 물방울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방울끼리 충돌해서 좀 큰 녀석이 되면 무게가 무거워질 거 아니야. 똑같아요. 상승기류로 떠받치지 못하게 된 물방울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다 보면 밑에 있는 물방울들과 계속 충돌하겠지. 그러면 조그마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비가 온다? 미지근한 빗물이 오는 거지. 아니, 이게 저기 동남아 가서 비 한 번 맞아보면은 이 말이 기억날 거야. 왠지 집에 막 도착하고 이제 피곤하다고 샤워할 때 그 우리가 엄마를 부르든 말든 그 예민한 아주 미세한 각도 조정을 통해서 딱 맞추는 그 온도. 그 온도에 비가 쏟아져. 그냥 맞으면 찝찝하고. 요 차이가 생기는 게 위도 차이가 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아열대가 안 됐구나를 내가 가끔씩 느끼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 맞으면 차가워. 야, 선생님 봐봐. 양말 젖는 거 싫다고 방수 운동화 샀잖아. 비밀.